이제는 이 이슈를 편입을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백다마TV입니다. 제가 오늘 기사 하나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이 되면 이거 어떡하냐? 제가 오늘 본 기사가 뭐냐면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사실 뭐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새삼 새로울 거는 없죠. 기온이 올라간다. 그래서 뭐 해수면 온도도 상승하고, 그래서 빙하가 녹고, 결과적으로는 해수면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,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이슈도 아니고, 저는 좀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 기술, 그러니까 과학이 좀 이 기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거든요. 그리고 설마 이 기후변화로 인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설마 내 생에 그런 일이 있겠나,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, 뭐 그렇지만 저는 분리수거는 철저히 합니다.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뭐냐면 와, 정말 이 북극의 빙하가 진짜 많이 사라졌고, 유럽은 올 여름에 기온이 40도가 넘었다라고 하고, 또 얼마 전에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.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분명히 예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.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나의 피부로 느낄 만큼 좀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문득 공포감이 좀 커지더라고요. 생존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고, 그리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? 그런 걱정도 좀 되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이 재테크의 방향성이 있는데,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기후변화 이슈 때문에 전혀 예측지 못한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겠구나. 어쩌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다양한 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들이 기후변화라는 큰 변화 앞에서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경험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문득 들더라고요.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지만 이 기후변화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어떤 법과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거고, 그 과정 속에서 사양산업이 생기고 반대로 성장산업이 생기기도 하겠죠. 만약에 실제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국토의 일부가 잠긴다라면은 이 부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조금 사실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고, 그리고 이 농업 분야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기후변화를 좀 몸소 체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저는 언젠가는 이 제주도에서 망고 따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북극은 빙하만 생각을 했지만 언젠가는 쉽게 갈 수 있는 관광지 혹은 북극에도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거주지로 변신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,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와 영역에서 이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니까 뭐 지금은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막연하게라도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올해 비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이 강남 등의 이 상습 침수 구역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것인가? 만약 구조적으로 이게 진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의 이 재테크 지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뭐 진짜 매년 저렇게 강남이 물에 잠긴다라면은 좋은 주거지가 될 수는 없겠죠.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, 그러면은 뭐 다시 강북이 뜨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올해 유럽의 여름 기온이 40도를 넘었다라고 하죠. 상상이 되세요? 저는 물론 건식 사우나 가면은 40도를 경험해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40도를 경험해 본 적은 저는 없거든요. 그런데 그런 날씨에 여름을 지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? 과연 야외 활동이 가능하기는 할까?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상상을 하냐? 여름에 지금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, 아무리 여름 레포츠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면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상상도 들고, 여름에 야외 놀이동산은 개장이 가능한가? 상상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이런 산업적인 영역 외에도 이 기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은 사막화가 계속적으로 가속화된다는 건데, 그럼 식량 안보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?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.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게
이 사막화를 계속적으로 확장만 시킬 것인지, 아니면은 어떤 지역은 사막화가 커지겠지만 또 어떤 지역은 다시 사막이 울창한 숲으로 변화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?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떠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. 하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재테크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다. 근데 에버랜드가 여름에 전체 매출의 30%를 창출을 한다.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 기온이 40도가 넘는다.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놀이동산 못 갈 거고 그럼 매출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나는 에버랜드 주식을 팔아야겠죠. 그러니까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뭐 상상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니까. 다음으로 이 기후변화는 꼭 나쁘기만 할 것인가? 사실 이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크죠.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고 기업도 있듯이 분명히 이 기후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어떤 영역이 기후변화를 호재로 맞이할 것인가? 상상을 또 해보면 출퇴근이 더 힘들어질 거니까 뭐 메타버스나 클라우딩 산업의 더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지만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청정에너지와 그리고 재활용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테크 전략을 고민할 때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편입시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 이슈를 편입을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그저 망상일 수 있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테크 전략에 대한 고민.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기후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이미 여러 곳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. 무서운 것은 이 변화를 그 누구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고 예측도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죠.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클 것 같은 게 이 기후변화 이슈인데 하지만 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그저 먼 미래의 일처럼 혹은 뭐 내 후대에 그 후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세대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고 활동과 그리고 향후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제 초등학생 딸들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와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지금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기후변화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조금씩 바꾸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테크든 일상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